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 박상정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12시 구간 지키러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여름이 한 발자국 성큼 다가온다는 하지입니다. 1년 가운데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라고 해요. 24시간 가운데 15시간 동안 낮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 떠 있는데요. 조금 더 긴 하지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오늘 증시타파에서 증시를 즐기는 방법 그리고 또 오늘 같은 이 낮이 긴 날을 즐기는 방법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시타파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이제 여름의 문턱으로 좀 접어들면서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좀 짓누르던 그런 악재들도 조금씩 사라지는 모습이에요. 이 봄 기운이 이런 부분들, 걱정거리, 우려들을 다 가져가 주나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는 게 이 메르스였죠. 메르스와 관련된 우려감도 서서히 좀 덜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증시 좀 발목을 붙잡고 있던 부분들, 이 그리스와 관련돼서 물론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충격을 좀 흡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버틸 만한 내성이 생기지 않았느냐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이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는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안녕하신지 또 이번 주 시작하면서 좀 궁금해지는데요. 포트폴리오가 지금 좀 소나기를 맞고 있다면 혹은 메르스에 걸린 것처럼 약간은 좀 비실비실되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목 진단 함께 해주시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전화기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은요. 2128-3388번 언제라도 전화 열려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주시면은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함께 포트 식단 맛있게 좀 구성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게시판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자 게시판 들어오시면은 또 이렇게 게시판에도 함께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증권통 어플 모두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어플을 통해서도 충분히 참여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별아별아님께서 수박처럼 시원한 원피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 제작진은 카멜레온 같다고 저한테 구박 아닌 구박을 하던데 네 그렇죠. 이 마음을 곱게 써야 되죠. 수박 네 오늘 또 시원하게 또 나 보시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그 밖에 아하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불굴백님 인사 남겨주고 계시네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으니까요. 인사도 좋고요. 또 증시와 관련된 고민들 함께 나눠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앞서서 약간 좀 제가 살짝 이야기를 해봤는데 바로 그리스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이 유로존에서 19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엽니다. 여기에서 그리스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다시금 맞대게 되는데요. 사실 그리스 문제 계속해서 공을 넘겨서 이제 정말로 마지노선에 가까워 왔습니다. 이달 말까지 갚아야 하는 금액이 우리 돈으로 약 2조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리스가 좀만 깎아달라 혹은 좀 미뤄달라 여러 차례 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미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뿐만 아니라 채권단 쪽에서 줄다리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디폴트 그렉시트 하면은 굉장히 순간 막 무섭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실 그리스 디폴트 그렉시트가 좀 그렇게 굉장히 큰 악재 혹은 마음을 짓누를 만한 그런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여러 번 충격을 받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 또 내성이 생기잖아요. 우리 증시도 그런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디폴트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또 그리스 쪽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물러서서 또 어떤 또 다른 세부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리스 쪽에서 디폴트를 하거나 그렉시트로 이어진다면은 우리 증시에도 충격을 피할 수가 없겠죠. 이런 얘기들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바로 내일 새벽쯤이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들의 예상 시나리오를 좀 짜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디폴트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렉시트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혹은 차라리 그렉시트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근거까지 달아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베스트글 남겨주시는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비법이 담긴 저희가 주식 서적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활발하게 이야기 나눠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죠. 먼저 오늘 스튜디오에서 포트폴리오 진단해 주실 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분의 박준현 운용역 준비하고 있고요. 전화 진단으로는 토마토 투자클럽 부자왕 전문가 그리고 메리츠존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의 양태준 대리 이렇게 세 분이 오늘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도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리스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좀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종목 진단 신청이 오늘도 좀 많이 올라오고요. 미래중년고난님께서 증권사에 주식 대여 해주신 이 주주님들께 또 한마디 글을 좀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 종목도 올라오고요. 개구리 참외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전 사실 개구리 참외 실제로 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토마토 매니아님께서는 또 카멜레온 같아요. 글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이야기 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먼저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가볼까요? 오늘 올려주신 종목들 쭉 보니까 9500님께서 다음 카카오 신청해 주셨어요. 13만 원에 사셨고요. 지금 비중이 60%가 됩니다. 매수가 대비로 조금 밀려 내려와 있네요. 거기다가 비중까지 크셔서 약간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추가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부자왕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초량주 클럽 부자왕 나왔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 들고 계신 분은 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볼까요? 그래서 이분이 비중을 60%까지 뒀다는 얘기는 마치 승부를 걸었다는 얘기인데요. 뭐 승부 거는 건 좋습니다만은 떨어지는 종목에 승부를 건다. 약간 좀 위험한 베팅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아시겠지만은 뭐 다음 카카오 요즘 들어서 조금 좀 시끄럽기도 하고 수익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이 좀 필요한 상태고 수급 요인도 조금 좀 불균형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17만 원 고점에서 1년 동안에 주가가 10만 원대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보다는 모르는 부분에 주가 하락 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저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차트로 들어가 본다면 일봉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5년 초가 16만 원이 넘었단 말이죠. 그때부터의 모든 제2평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중단 장기 지표가 다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봉과 월봉을 보시더라도 양봉 모습은 찾기가 좀 힘들고 음봉도 캔들의 몸통, 즉 장단 기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래 위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만약 이 종목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한다면은 직전에 아주 상당히 공을 들였던 부분인데 2014년 초로 들어가서 88,000원 라인까지는 월봉에서 보면은 상당히 저가 매수가 있긴 한데 거기를 무너뜨리면은 바로 월봉의 8만 원 하방선까지는 하방문이 아주 약해요. 그 정도로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주 추세가 무너져서 수급이 안 좋다는 말씀드리고 10만 원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직전 저점 99,000원 손절가 라인 제시해드리고요. 반등이 들어와도 12만 원 대량 매물이 있는 상태고 120선이 찍어 누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비중 좀 줄이는 전략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비중 60%에서 비중 30%까지는 반등 시 비중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리스크 라인 99,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주가 흐름이죠. 이 부분 참고하셔서요. 좀 손실 많이 줄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아무래도 좀 오늘 토론 주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좀 임페리얼님께서는 디폴트 선언하는 날 오히려 주식시장이 폭등을 할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불확실성 그리고 또 우려 때문에 좀 많이 먼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마간산이라는 필명 쓰셨네요. 저는 물론 그 내용도 내용인데 이 필명이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이 말을 타고서 산을 좀 둘러본다라는 얘기실 텐데 이 말에 해당하는 종목 잘 고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좀 아무래도 이 그리스와 관련해서는 좀 한 차례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도 계속해서 좀 남겨주시는데요. 볼까요? 6621번님께서 제일모직 신청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종목들 사이즈가 좀 굵직굵직하네요. 지금 매수가 좀 보면은요.
17만 4,500원에 역시나 비중을 60%로 담아 주셨습니다. 아이고, 좀 고민이 되네요. 제일모직도 약간의 좀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 상태고요.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부장 전문가님 전략 주시죠. 예, 제일모직 진단하겠습니다. 요즘 합병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과연 제일모직의 값어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버랜드라든가 삼성물산과의 합병으로 인한 기업 가치가 증대될 것인가, 요거는 좀 고민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요번에 엘리엇이 이제 참가하면서 경영에 좀 영향을 좀 미친다, 이런 부분이 주가에 올라간 것이 아닌가 보고요. 저는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전에 동사의 값어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에버랜드라든가 각종의 투자자산이라든가 될 만한 그런 투자 가치가 좀 높았을 뿐이지, 이 주가로 봐서는 BPS가 45,000원밖에 안 되고 EPS로 봐도 3만원, 3,000원, 1,140원 이 정도로 보는 제일모직의 수준이라 본다면 주가가 지금 그런 이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가 뜰만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제일모직이 주가가 지금 21만 원 고점 이후에 지금 17만 원에 와 있는데, 일봉으로 보시면 대량 거래가 5월과 6월 초에 대량 거래가 있은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캔들 모양이 장대 음봉 대량 거래에 나오면서 추세가 하락 구간에 와 있죠. 16만 원이 지지를 못한다면 추세가 바뀌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한 부분이고, 16만 원 손절까지 제시해드리고, 반등이 들어와도 20일 라인이라든가 5선이 생명선이 너무나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기성 매물이 많이 있는 자리가 18만 5천원에서 19만 원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되는 눈에 보이는 자리고, 따라서 저는 재료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약발이 짧다라는 측면에서 동종목 19만 원 근처에서는 좀 잘라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비중 좀 줄이고요. 아주 나는 중기적으로 가겠다, 삼성물산 합병한 이후에 멀리 6개월이나 1년 이상을 보신다면은 그래도 비중 60%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대약재가 많기 때문에 수급 요인이 대단히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19만 원 이상에서는 비중의 일부 축소를 매도 의견 제시합니다. 예. 네,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종목을 다음카카오 그리고 제일모직 살펴드렸는데요. 은하수님께서는 지금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종목들 좀 진단 나누고 계시네요.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또 둘레길 산행 갔다 오셨나 봐요. 지금 밖에 많이 덥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시간 여유 있으시면은 한 차례 좀 비 둘러보시면서 좀 이런 분위기 환기시켜주는 것도 주식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리스와 관련해서는요, 미래중년고나님께서 너무 많이 봐줬다. 예전에 우리나라 이 IMF 때 그때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이 배짱을 부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국민성의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전 국민이 똘똘 뭉치잖아요.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면은 예전에 2000년대 전이었던 것 같아요. 1998년인가요? 러시아 쪽에서는 모라토리엄 선언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국민성에 있어서 약간의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돈 빌려준 사람이 발 못 뻗고 자지 돈 빌린 사람은 발 뻗고 잔다고, 확실히 좀 이런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와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그리스, 물론 이 꽃할배 효과로 인해서 여행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재무구조나 국민성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좋지 못한 눈초리를 보내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신 분께 주식 투자 관련된 책을 저희가 보내드리는데요. 금수버드리님께서 받으셨나 봐요. 이 꼭 500페이지가 넘는데 정독을 하시고요. 주식 투자하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 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포트 진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장님 스튜디오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얼굴이 좀 더 밝아지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상황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간략하게만 좀 들어볼까요? 예, 장 초반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밀리고 있으니까 분위기 좋지 않죠. 오히려 아침에 약했다가 좀 꾸준하게 네. 올라가는 분위기가 되는데 일단 기대감만 높였다가
다시 밀리고 있으니까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이 그런 흐름이죠.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갈수록 상승 탄력이 떨어진다든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다든가 네. 그랬던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약세장의 특징이죠.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해외 쪽에 어떤 불확실성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지 네. 몰라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올라가면 경계 매물이 나오는 그런 어떤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가 좀 돼야지 또 네. 방향이 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아침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또 국면에서는 가급적 추경 매수는 좀 자제를 하면서 조정권에서 진입을 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이 그리스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오늘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이 그리스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죠. 예상 시나리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리스 문제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 불확실성이죠. 그동안 6월 달부터 여러 가지 뭐 악재들, 대외적인 악재와 또 국내적으로 또 메르스까지 겹치는 악재들이 또 산재해 있었었는데 이제 그리스 문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6월 달 조정 구간의 마지막 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어떤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디폴트 한다 안 한다.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일단 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6월 말까지가 어떤 협상의 어떤 타결 시한이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벼랑 끝 협상이 뭐 진행 중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부분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죠. 타결될 듯 하지만은 쉽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야지 서로 간에 약간 양보를 하면서 타협점이 찾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번 주가 가장 고비가 좀 된다고 좀 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협상 자체는 돈을 지원을 받으면 타결받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의 그리스가 필요한 자금을 트로이카 쪽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협상에 또 여지를 남기면서 6월달, 7월달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세 가지 시나리오죠. 일단은 본다 한다면 채권단과 협의를 못해서 그리스가 그렇죠. 돈을 못 갚으면서 6월 말 안에 72억 유로를 받지를 못하면 디폴트가 좀 되는 거니까 디폴트가 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유럽연합에서 바로 퇴출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디폴트가 진행된 상태면 약간의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7월달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떤 그 상한 협상 자체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디폴트 상태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또 타협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7월달에 이제 그리스가 유럽연합에서 완전하게 이제 그렉시트하는 탈출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안에 그런 어떤 부분들 어느 정도 좀 협상의 여지 그리스 트로이카 쪽에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그리스한테 약간 숨통을 쳐주면서 재협상하는 그런 어떤 여지가 진행되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더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은 유럽 정상회담이 이번 주에 열리니까 그런 또 부분들이 이번 주에 좀 가셔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악의 국면으로는 이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약간의 좀 디폴트 근처 혹은 이 정도의 가능성까지는 좀 열어두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뭐 가능성은 저도 약간의 개인적으로 6대 4 정도는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쪽인데 디폴트가 되더라도 시장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2012년도하고 지금과 또 여건 자체가 다르거든요. 2012년도 그리스가 디폴트가 된다 할 때 상당히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리스 채권의 대부분이 다 트로이카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반 은행 쪽에서. 근데 유럽연합의 각국 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 채권에 대한 채권 자체가 다 IMF라든가 유럽 중앙은행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반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 채권에 대해서 많지가 않거든요. 즉 디폴트가 된다 하더라도 유럽 은행들이 또 유동성 위기에 직면을 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리스 국민의 70%가 디폴트 되는 것도 그렉시트의 어떤 탈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그리스 정치 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둔다는 걸 감안한다면 결국 막바지에는 서로 좀 양보를 하면서 타협점 찾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그리스와 관련해서는 최악의 국면보다는 조금 더 합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박준영 운영위원 의견은 6대 4 정도로 조금 더 서로 양보하는 그런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좀 게시판에는 그리스에 대한 이런 좀 질타
그런 질타 아닌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8091번님께서는 그리스가 좀 배짱을 부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올려주고 계신데 하루빨리 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같이 굉장히 좀 먼 거리에 있는 나라인데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니까 지겹거든요. 이제 그리스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달 안에 결판이 나겠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토론 게시판에서 계속해서 글 올려주시고요. 이제 포트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고요. 네. 우선 포트폴리오 종목부터 알려주세요. 예, NC소프트가 네. 18만 원 정도의 20%고, 네. 예, 베이직 하우스가 15%에 18,300, 한 50원 정도 이렇게 중간에 또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네. 그렇고요. 그리고 매일료업이 좀 오래됐거든요. 43,500원에 20% 정도 됩니다. 네, 지금 쭉 보니까 베이직 하우스가 가장 손실폭이 크세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비중 확대해 주신 건가요? 이 종목은 어떻게 지금 매매를 하신 거세요? 예, 방송을 보고 베이직 하우스가 괜찮다 해서 18,000에 들어가고 조금 수익이 처음에는 났었어요. 네. 상한가까지 가가지고 그때 제가 매도 기회를 놓쳐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내려가니까 저도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네. 너무 수익이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매일 유업 같은 경우는 사신 지 좀 오래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꽤 오래됐어요. 아마 작년 아이고. 쯤에 네. 갔었는데 네. 예, 좀 막 한번 기다려보자는 마음으로 계속. 그래서 중간에는 수익이 좀 난 적도 있었어요. 났는데 그러니까요. 네. 더 날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한 게 지금 조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그 욕심이 한 끗 차이인데 그 타이밍을 딱 놓치고 나면은 그때 팔 걸 싶을 때가 많아요. 게다가 시청자님 지금요, 현금 비중이 꽤 높으신 편이거든요. 이 부분은 일부러 현금을 좀 마련해 놓으신 거세요? 네, 오븐에 조금 저가에 매수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 지난주에 팔았거든요. 네. 네, 다행히 그거는 수익을 좀 많이 봐가지고 네. 팔고 조금 가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떡하나 다시 들어가나 하고 있는 아이고, 중입니다. 네. 현금도 좀 많으시고 그럼요. 가장 궁금하신 점이 어떤 거세요? 그러니까 NC도 제가 수익이 좀 났었는데 22만 몇천 원까지 갔었어요. 갔었는데 지금 떨어져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NC를 지금 언제쯤 매도 기회를 잡아야 하나. 그리고 베이직은 제가 산 그 매수까지 갈 수가 있는지 그래서 궁금하고요. 또 매일료 또 역시 마찬가지요. 그저께까지 오르더니 오늘 조금 많이 떨어졌는데 매수 기회는 매수 금액까지는 안 가겠나 싶기도 한데 가면은 그때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또 언제 파는지가 사실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드릴 테니까요. TV 화면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포트 의뢰인 세 종목을 담고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받아본 포트 가운데서 아마 현금 비중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박준영 운영님, 어떤 밥상인가요? 일단은 한마디로 요리가 필요한 밥상이라고 제가 좀 잡아봤습니다. 네, 우선은 좀 날것의 재료들로 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현재 밥상은 별로 맛이 없는 밥상 위주인데 일단 현금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시장에서 그래도 소정 국면에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자체는 충분히 현금을 잘 이용을 해서 요리를 잘 하게 되면 또 좋은 밥상으로 꾸릴 수 있는 게 우리 시청자님의 포트 내용이라는 점에서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여지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로 NC소프트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세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수익권인 종목이에요. 우선 밥상에 좀 놔주시죠. 일단은 NC소프트는 밥으로 일단 좀 넣고 싶습니다. 일단은 좀 안정성, 먹는 밥. 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든든하잖아요. 일단 무겁고 또 그래도 최근에도 주가 자체도 18만 원대에서 뭐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쪽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NC소프트 자체는 지난 제가 한 6월 남아서 초 정도인가 한번 NC소프트도 한번 진단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기는 일단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모멘텀은 괜찮죠. 1분기 때 시작이 안 좋았는데 이제 예산은 이제 2분기 이후에 하반기 이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인 종목입니다. 그동안 예산은 이제 PC 게임 유지의 어떤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모바일 시장에 대한 어떤 게임들이 향후에 어떤 런칭이 좀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가시화된다 한다면 PC 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바일까지 겹들어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런칭이 그런 부분 자체가 가시화된다 한다면 충분히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현재 주가는 충분히 주가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반영이 좀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 관련 쪽에 일단 이 종목 우리 시청자 포트 자체가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 어떤 기반을 좀 두고 있어요. 베이직하우스도 그렇고 메이라우도 그렇고 NC소프트도 보면 중국 시장 쪽에 게임과 관련된 성장성 부분 자체가 향후에 또 하반기의 모멘텀이니까. 근데 저는 NC소프트의 주가 자체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NC소프트에 대한 주당 순이익, 즉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예상을 해가지고 주당 순이익 자체가 지금 8,800원, 9,000원 정도 내외입니다. 현재 주가 18만 원대는 PER 기준에서 18배죠. 18배입니다. 성장성이 그래도 모바일 게임 종목들이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는 관점에서 그들 관련 종목들이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PER 기준에서 25배 정도까지 과거에 게임비리라든가 컴투스가 평가를 받았거든요. 요즘은 게임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20배 정도가 모바일 게임 종목도 어떤 시장의 평균 PER을 본다 한다면 거의 한계치입니다. 그렇게 본다 한다면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PC 쪽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 한다면 현재 PER 기준에서 18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PER 기준에서 20배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라고 본다 한다면 목표 수익 자체는 23만 원을 크게 상회하기는 어렵다는 관점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 22만 5천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잡으라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전후를 이 종목의 목표 가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주가 자체는 일단 하반기 때 모멘텀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는 반등을 할 것 같은데 23만 원 이상까지 상승이 어렵다는 관점에서 22만 원 정도에서는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22만 5천 원 정도. 그러면 리스크 관리 라인은 어느 정도로 정할까요? 최근에 저점이 17만 원입니다. 17만 원 정도는 만약에 그 깨지면 실적 자체가 조금 전에 하반기 실적 대기감 자체가 약화된다든가 그런 또 부분이기 때문에 17만 원 정도에서는 우리 시청자님들 그 정도 되면 약 10% 정도 아래 전후의 손실권이기 때문에 17만 원 정도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그런 가격대로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18만 원에 사셨으니까 22만 5천 원이면 위쪽으로 한 20% 정도 수익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감안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베이직하우스 볼까요? 베이직하우스 사실 이 중국발 모멘텀 가진 종목들 뭐 대연이라든지 MK트렌드 이런 다른 의류 관련 종목들은 잘 갔는데 베이직하우스는 상대적으로 좀 덜 가지 않았나요? 왜 그런가요? 일단은 베이직하우스는 중내보다는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쵸? 국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20%고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80%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인바운드보다는 중국의 어떤 내수 소비 시장과 관련된 종목이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내수 소비 시장이 좋아지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연이라든가 신원이라든가 그렇다 일부 국내 의류업체들은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가지고 그들 종목들은 분명히 관광객들 안 들어오면 국내 쪽에 매수 소비가 안 됐다는 관점에서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인데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많은 쪽에 현지에서 법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한다면 현재 최근에 어떤 베이직하우스 주가 하락 자체는 너무 지나치게 주가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국내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국내 그렇지만 구조 조정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 부분이 많이 해소가 좀 되면서 올해 하반기 정도는 이제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서 중국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좀 전개되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실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반기 때 신규 또 런칭도 좀 되는 그런 또 브랜드가 런칭이 좀 될 것 같고 중국 소비 성장과 관련된 종목 중에 상대적으로 주가 제가 보기에는 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매출 당기 수익 자체가 한 40% 정도 증권사 쪽에서 증가할 거란 전망이니까 주당 EPS가 약 1,400 정도 나오거든요. 현재 주가는 PER 기준에서 10배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국내 의류업체들이 뭐 영업무역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18배, 15배, 18배 정도 평가를 받고 있고 이 회사가 중국 쪽에 현지 법인화에서 한
안정적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충분히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접근해 본다는 관점에서 우리 청약 비중이 15% 정도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고점에서 물렸기 때문에 10% 정도는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해서 25%에서 30% 정도까지 늘려가지고 18,000원까지는 기업 내용상으로 18,000원 가봐야 PER 기준에서 12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또 회사가 의료업종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부채 비율도 80% 정도까지 될 정도로 나름대로 재무 내용도 괜찮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렇죠.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낙폭과대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이 가운데 뭐 국? 글쎄 국 정도로 좀 꼭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식단을 얘기할 때 밥하고 국은 한국 사람이 딱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베이직 하우스는 국에 좀 넣고 싶습니다. 일단은 뭔가 이 포트폴리오 구색을 좀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직 하우스 낙폭과대다라는 관점에서 추가 매수 전략도 좀 구사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가격 전략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지금 뭐 14,400원 정도 되죠. 14,400원, 500원 정도. 최근에 수급적으로 기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4월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로 보게 되면 거의 저점이죠. 조금 전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의료 관련 종목들이 그런 영향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관련이 없는 종목들, 약간 한섬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은 관련이 별로 없는 쪽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메르스가 조금 진정되는 그런 또 국면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하시고 물타기 좀 한다면 평균 단가만 16,000원 정도까지 내려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18,000원 정도까지는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18,000원 정도까지는 목표 가격을 염두에 둔다면 약간의 어떤 수익 구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인 것 같고요. 내년도 예상 실적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히 종목은 24,000~25,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끝났다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들고 있다가 수익 나면 팔고 또 손실 나면은 또 장기 투자로 들어가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베이직 하우스는 약간의 좀 스킬이 필요합니다. 좀 현재 비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 늘렸다가 좀 반등을 했을 때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종목은 그래도 좀 좋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유업도 좀 봐주세요. 이 종목이 아마 세 종목 가운데 가장 오래 들고 있는 종목 같은데 우선은 밥상부터 완성을 해주시죠. 매일 유업은 김치는 저는 없어도 된다고 보는 쪽이니까 일단 밥하고 국으로 따진다면 다 저도 김치는 참 좋아하는데 그래도 매일 유업 정도는 김치에 좀 비교해서 되는 주식 같아서 이거는 좀 매도를 해야 되는 주식 같습니다. 이 정도도 이제 중국 시장의 어떤 그 분유 시장 수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중국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좀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극히 미약합니다.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400억대 정도밖에 매출이 안 되는 상태니까 작년에는 이제 이맘때 중국 쪽의 어떤 인증 과정 때문에 수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수출은 증가가 좀 되지만은 국내 쪽에 워낙 분유 재고 자체가 지금 과잉입니다. 즉 국내 쪽에서 수익을 못 내면 상당히 어렵고요. 일단 1분기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 43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 보니까 1.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쪽에서 수익을 좀 내야지. 그래서 매출 비중이 적은 중국 쪽에 대한 수출 비중은 향후의 또 성장 모멘텀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수출 부분 자체는 워낙 매출 비중이 적다는 관점에서 국내 쪽에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 종목은 주가가 상승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 예상되는 그 실적 자체가 뭐 낙관적으로 본다 한다더라도 주당 EPS가 현재 지금 2,000원짜리 주식입니다. 실적 자체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 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우리 청약 매수한 가격대가 43,500원인데 그 이상을 상회하기는 제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반등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나오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44,000원 정도 매도 목표 가격이고 그다음에 실적 자체가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손절 가격도 37,000원 정도에서 손절 가격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매일 유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원금 회복 쪽 이 부분까지 좀 사실 매수가까지 오면은 좀 정리하자라는 의견인데 사실은요 이게 이렇게 해서 손실 안 보이고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시간 개념이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우리 시청자님이 과거에 이 정도 올라왔는데 아쉽다. 그때 수익 못 팔았어요. 그래서 아쉽어서 못 파는 거거든요. 예컨대 매일 유업 48,000원 5만 원대도 못 팔았는데 그때까지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업 내용 자체가 하향 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시적인 어떤 시장의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다 한다면 충분히
그런 어떤 기대해볼 만합니다. 기다려볼 만하죠. 그렇지만 매일 유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 1년 전에 사실 때하고 지금 시장 자권 자체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시장 자체도 조금 전 1분기 때 영업이익 자체가 43% 급락했습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1%밖에 안 된다. 즉 마진율이 100원어치 팔아봐야 1.4원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낼 정도로 그만큼 분유시장 자체가 여건 자체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런 또 부분들을 고려해본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 어떤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을 잊어버리시고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을 하면서 접근을 좀 해야 되는 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도움되는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가장 궁금한 점이 현금 비중이 좀 많으세요. 네. 이제 한 45%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요? 일단은 뭐 베이지가 없을 정도는 비중이 15%니까 10% 정도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일 유업 정도는 반등 시점에서 매도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이 가기 위해서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먼저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실적 호전 종목들이 어제 오늘 지난 금요일 날부터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대표적으로 화학업종들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조정인데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온 시점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들 실적 호전 종목들이 그동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단기적으로 낙폭과대 종목 쪽에 대응이 가능하시면 낙폭과대 종목 쪽에 대응 쪽에 하시고 그다음에 대응이 어려우시면 결국은 시장이 형성되더라도 나중에 반등하더라도 실적 호전 종목들이 다시 간다는 관점에서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화학업종 같은 게 내일 정도가 매수 타임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라든가 관련 종목 또 정유 종목들도 최근에 SK이노베이션 중심으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가급적 단기 낙폭 과대 종목도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적 호전 종목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추고 후자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박준영 운영위원과 함께 포트폴리오 진단해 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먼저 나갑니다. 첫 번째로 NC소프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도 약간 수익 구간인데요. 조금 더 들고 계신다면 수익 더 크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목표 주가 22만 5천 원이고요. 손절 라인 17만 원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베이직하우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한 14,000원대에서 사셨잖아요. 비중이 15%인데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를 약간 낮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반등의 목표치 18,000원 정도에서는 좀 정리하시면 약간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13,500원이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매일 유업입니다. 꽤 오랜 기간 가져오셨는데 그래도 좀 미련을 버려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매도고요. 목표 주가는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요. 44,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37,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수정 전략 나갑니다. 포트를 조금 더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 앞서 말씀드린 베이직하우스 추가 매수 권하고 있고요. 매일 유업은 정리하자라는 의견입니다. 현금이 좀 있으시죠?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닝이 가능하다, 시장을 좀 자주 보신다 하시면은 낙폭과대 대형주를 단기적으로는 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좀 힘드시면은 지금 좀 조정을 받는 화학주들 같이 2분기 실적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죠. 이쪽으로 좀 눈을 돌려주시면은 수익을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포트 진단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역시나 지금 보니까 좀 본전 안 오면 못 파는 매매 습관 버려야 된다고 주도주 공략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포트 내에 있으면 마이너스권 파란불 떠 있는데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포트 진단하는 동안에도 종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유한타증권 보겠습니다. 2390번님께서 이 종목 올려주셨는데요. 7,200원 비중 10%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증권주들이 사실 그다지 좋지가 못해요. 반등한다고 해도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유한타증권 현재 좀 손실권에 놓여 있고요. 5,800원대 한 6,000원 약간은 좀 하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프라임센터로 가볼게요. 양태준 대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한타증권도 손실 구간입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우선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을 거의 뭐 저항선으로 삼아서 추가적인 하락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수급으로 봤을 때도 거의 뭐 외국인의 그런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뭐 크게 뭐 변동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은 그래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81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지금 5,800원에서 한 5,500원 정도까지 좀 내려오게 된다면은 비중을 한 10%에서 한 15% 정도만 추가적으로 좀 늘리시는 전략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좋게 보는 게 기관들 수급이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하락은 이제 기관들의 매도로 인해서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기관들 매수가 오면서 제 반등 구간도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가가 조정이 올 수가 있는데 아마 24일 날 최대 주주 지분 보호에서 풀리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따라서 그 기점으로 조정이 왔을 때 어느 정도 보유 그 비중을 한 10%에서 15% 늘리신다면은 기관들 수급에 의해서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손실폭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한타증권이었습니다. 오늘 종목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 가운데서 마이너스권에 놓인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르는 종목도 있어요. 지금 가장 탄력이 좋은 슈퍼겐코리아 보겠습니다. 오늘 9%나 오르네요. 10만 원 회복이 드디어 됐습니다. 파랑님께서 증권통을 통해서 올려주셨어요. 11만 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0%인데 이 종목 흐름 보겠습니다.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서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에 밀려왔던 종목이잖아요. 한때 보니까 17만 원, 18만 원 근처까지 갔었네요. 지금 사신 지 얼마 안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등하면서 매수가 근처까지 와 있는데요. 이 종목은 또 꾸준히 반등세 이어가 줄까요? 양태준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슈퍼겐코리아 같은 경우는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기관들 매수로 인해서 좀 강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4만 원 부근 지금 가격선이 1차적인 저항선일 부근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선은 다만 좀 그 기관들 쪽 자금이 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매물대가 충분히 좀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당분간 만약에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 매물대 벽을 뚫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한 91,000원 선까지는 가격이 좀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박스권으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10만 4천 원 부근을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셔야 되는 상황도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과연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점일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다면은 우선 당분간은 이제 홀딩하신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도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종목 진단들 그리고 또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요. 튼튼투자가님 약간 좀 늦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그래도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백부엄마님께서 들어오셨고 앞서서 오늘 그리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기투자님께서 이런 글을 좀 올려주셨어요. 산토리니 가서 포카리 스웨트 한잔 하자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리스 하면은 또 이런 부분 생각나죠. 사실 그리스처럼 또 이렇게 여행 자원 이런 관광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관광 자원도 없죠. 뭐 지하 자원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다들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또 살고 있잖아요. 또 이런 그리스 같은 나라 보면 이 관광 자원만 잘 활용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렇게 나라 재정이 어려운 거 보면 왜 그럴까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얘기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여름휴가 때 그리스 가시는 분 없으세요? 갑자기 또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럼요, 세상 사는 이야기 고개를 돌려보죠. 심심타파입니다. 네, 오늘 심심타파에서는요,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 들어서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우려감이 덜어지고 있다 하는 쪽이 그리스 말고 한 개가 더 있죠. 국내적으로. 아마 많이들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메르스입니다.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오늘 시장 상황 보면은 정말 메르스가 종식된 것처럼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메르스가요, 한 달 됐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
처음으로 첫 번째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우리 증시에는 5월 21일쯤부터 좀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이 6월 22일이니까 한 달하고 딱 하루 더 지났습니다. 과연 한 달 동안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리고 현재 메르스 상황까지 짚어드립니다. 이 증시 심심타파 시간에 메르스 제가 세 번째로 좀 다뤄보는 것 같아요. 우선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볼게요. 지금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메르스 현황 그때 시간별로 업데이트가 돼 있는데요. 저는 오늘 오전 9시 현재 기준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지금 퇴원 환자 수가 50명, 그리고 격리 해제자 수가 9,3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확진 환자 수가 172명. 사망자 수가 27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딱 보시면은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리고 뭔가 확진 환자 수도 170명 정도 되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많이 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일 대비로 이 부분을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 화면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발생 현황에 대해서 전일 대비로 좀 이렇게 늘고 줄고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우선은 이 확진자 수는 3명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현재 37명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격리자를 좀 보시면은요. 자가 격리자 그리고 기관에서 격리하고 있는 부분 또 구분이 돼 있습니다. 우선 합계된 부분을 볼게요. 우선 전일 어제까지만 해도 이 격리자 수가 4,000명이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200명 정도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3,800명가량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완치 판정이 나온 환자들도 상당히 좀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제자 수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더 늘고 있잖아요. 지금 해제자 수가 전일 대비로 520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서서히 조금 메르스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좀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완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종식을 좀 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좀 관련된 얘기 나타나고 있고요. 보통요, 이런 전염병, 감염되는 병 같은 경우는요, 잠복기에 2배 정도 기간 동안 이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종식이라고 본답니다. 사실 아직 종식을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가 맞긴 맞아요. 이 확진자 수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환자의 확대가 조금은 줄고 있다는데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 상황은 좀 어떨까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시장의 분위기를 좀 제가 관련된 종목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메르스 하면은 저는 이 종목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차트를 좀 가져가 봤는데요. 지난 3월 달부터 쭉 이렇게 와 있는 차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파란 부분으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 그때 갑자기 좀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 있죠? 이때가 5월 20일입니다. 이때부터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6월 초에 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6월 들어서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죠. 오늘도 비슷합니다. 그럼 또 진원생명과학 말고 마스크도 관련돼서 좀 수혜주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50 보겠습니다. 50도 비슷합니다. 보통은 한 3,000원, 4,000원에서 이렇게 좀 박스권 내에서 거의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동안 주가 흐름이. 그런데 메르스 나오자마자 지금 고점이 얼마인가요? 8,700원? 여기까지 올랐었죠. 그러다가 또 6월 달 들어서 빠르게 또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파루도 볼까요? 파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세정제로 유명하잖아요. 이 파루 같은 경우도 갑자기 좀 급등했다가 현재는 급등하기 바로 직전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요. 인성정보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이 원격진료 얘기 나오면 또 인성정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바닥권 대비로 오르나 싶었더니 내리나 싶었더니 다시 또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사실은 메르스 직전 수준까지 밀려 내려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혜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메르스가 발생하고 나서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분석이 나온 종목들 결국에는 그 어떤 종목도 더 오른 종목이 없는 겁니다. 이 직전 수준하고 현재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럼 피해주라고 분류되는 쪽들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항공주들 있죠. 사실은 이 항공 수요 같은 경우는 한 7월, 8월 좀 줄어들 거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강하고요. 한번 차트 볼까요?
대한항공 보시면은요, 사실 메르스 그 전부터 주가는 계속 밀려 내려왔어요. 유가 때문이었잖아요. 이렇게 밀려 내려오다가 메르스 발생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밀리다가 6월달 들어선 반등 나오고 있죠. 메르스 나온 이후에 한 달 동안은 사실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지금 신세계 한번 볼까요? 신세계. 백화점이나 이런 쪽, 뭐 CJ, CGV 같은 영화관, 사람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서 피해주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주가 차트 보시면은 사실 메르스 발생 이후 한 달 동안 그다지 밀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메르스 매일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많이 겁을 먹었었는데요. 수혜주도 피해주도 없었던 한 달의 흐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서서히 좀 시장의 충격도 덜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종식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물론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면서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지만요. 하루빨리 종식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서도 그리고 또 뉴스에서도 메르스라는 글씨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심타파에서는요. 메르스 관련된 이슈 다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목 진단 조금 더 봐드릴게요. 지금 게시판에 좀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야신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왠지 한화 야구 팬이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상당히 좀 힘든 기간을 보낸 한화 최근에 또 승리를 맛봤는데 종목은 승리를 맛보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MPK, 미스터 피자 코리아죠? 이 종목 갖고 계시네요. 3,845원, 비중 20%입니다. 종목은 약간 좀 쓴맛을 보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수혜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못 가는지도 저도 좀 궁금합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양태준 대리님. 예. 우선 MPK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등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전일 금요일 날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양상도 나오곤 있지만은 과연 이게 꾸준하게 지속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미지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계 창구 쪽으로는 아직 이제 매도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국인 수급은 마이너스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이 약간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3,895원에 지금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 달에서 한 두 달 사이 정도로 좀 보신다면은 그래도 최소한 4,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4,000원 초반선이 다시 한번 저항선으로 이제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4,000원 부근에 이제 다 도달해서 터치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을 좀 확보하신 전략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한 종목 더 봐드릴게요. 지금 대체적으로 좀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이 많았는데 종근당 사신 분은 굉장히 좀 매매를 잘하고 계세요. 증권통 스산갯마을님께서 올려주셨고요. 7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입니다. 지금 종근당 물론 5% 정도 밀리는데요. 밀려도 매수를 상당히 좀 잘하셔서 현재 한 28% 정도, 25% 이상의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좀 밀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 싶으실 것 같긴 한데요. 양태준 대리님 마지막 종목입니다. 종근당 어떻게 해볼까요? 예, 종근당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좀 상승을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이끌어 왔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기관들 자금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 자금이라든지 연기금 쪽 자금도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차트로만 봤을 때도 상당히 좀 21선을 좀 지지하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는 우선 또 저만재 생산 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신설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종근당 같은 경우는 영업용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 라인을 신설을 추진을 하고 전체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좀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도 상당히 좀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굳이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더 홀딩을 하시면서 최소한 이제 한 9만 원 후반대까지는 충분히 좀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을 하시면서 향후 주가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 맛있게 좀 요리를 해드렸고요. 종목 진단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주제 그리스였죠. 여러 가지로 좀 의견이 모아지는데 좀 그리스, 뭐 디폴트다, 그렉시트다 이런 부분보다는 감정적으로 좀 그리스에 마음이 상해 있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8091번 님도요. 이 그리스와 관련해서 디폴트하면 일단은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도 좀 배짱을 부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책 선물 8091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비법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 열심히 정독하시고요. 또 수익으로 연결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증시타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이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시장 좀 겨우겨우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후반에 조금 더 탄력이 붙길 기대하면서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놀러오세요.